최근 7월 18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 전격 인하합니다.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선 통화와 재정, 구조조정 3박자가 같이 가야 한다는 판단에 어차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었다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즉 돈을 풀어서라도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져오는 것은 단지 교육과 기업 지원, 경기 회복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불을 붙이는 부작용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높았던 것은 물론이고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대출을 쉽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가 살아나게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최대 대출 한도인 LTV, 부장가 상한제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위배되는 금리 인하 정책으로 무엇이 가장 혜택을 보게 될까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려워지고 있죠? 금리와 채권은 같은 배를 탔고 금리와 주식시장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배추나 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실물시장이고 돈을 거래하는 시장이 금융시장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지급하는 이자가 금리입니다. 배추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배추 가격이 올라가듯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증서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기업은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식은 실물자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면 금세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처럼 느껴지지만 주식 본질은 실물자산입니다. 등기 권리증을 갖고 거래하는 부동산처럼 말입니다. 실물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즉 인플레이션이 올 때 현금, 돈을 가진 사람들은 실물자산 보유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율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플레이션은 금리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보유한 현금으로 주식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주식을 살 것입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돈의 값어치를 표시하는 이자율, 금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실물자산 가격의 상승이 진행될 때 이자율도 높아집니다. 실물자산과 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금리가 다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돈과 주식 두 가지가 있다고 전제해 봅시다. 주가는 돈으로 표시됩니다. 주식 수량과 돈의 수량에 따라 주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돈이 일정한데 주식을 많이 발행하면 주가는 낮아집니다. 만일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시장에 공급하고 이 돈이 증시로 유입된다면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른바 자산버블입니다. 기업의 실적에 상관없이 돈의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가치는 올라가는데 두 경우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화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중앙은행 역할은 화폐 가치 안정과 함께 경기를 살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을 통해 경기 조절자 역할을 도모합니다. 양적 완화는 시중에 돈을 풀어서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경기를 살리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The slowdown in business fixed investment may reflect concerns about trade tensions and slower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And there is a risk that weak inflation will be even more persistent than we currently anticipate. 금리와 환율, 위대한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금리를 통해 주식시장 흐름을 간결하게 해석했는데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채권 가격이 높을 때이며 낮은 금리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주식을 사고 채권을 팔아야 합니다. 저금리로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할 시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기간에는 주식 투자자들이 이익을 봅니다. 경기가 호전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질 때는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금융비용이 기업의 실적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채권을 사야 합니다.
고금리일 때 채권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매입해 놓았는데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투자자들은 이익을 봅니다. 코스톨라니는 금리가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에서 핵심 변수라고 진단했습니다. 금리와 환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제금리와 비교해 높은 곳에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돈을 빼서 외국으로 유출하기 때문에 원화 환율은 상승,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환율 상승은 수출 증가를 초래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다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확대되고 정내에는 환율 하락 압력이 발생합니다. 환율이 하락, 원화 절상을 하게 되면 원화 강세는 다시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물가는 하락합니다. 통화당국은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활성화를 꾀합니다. 어려워지고 있죠?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 실물자산, 배추, 금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중앙은행을 통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금리와 채권은 같은 배를 탔고 실물자산과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말은 즉 주가와 금리 그리고 채권 가격은 역학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과 채권을 얼마의 비중으로 할 것이냐가 투자 성향에 따른 자산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1대 1000원이었는데 1대 1200원이라 하면 원화가 절상이 된다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은 좋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서 1대 1200원이었는데 1대 1000원이 된다. 원화 절하가 되면 원화 가치는 높아진다는 것이고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나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제 채널을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